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월 6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점검하겠습니다. 미증시가 나스닥이 계속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시면 2008년 리먼 사태 때 이후에 1265포인트던 지수가 16배 올랐죠. 16,000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36% 조정받아서 1300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. 이게 만을 이제 깨냐 안 깨냐, 만선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, 좀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서 저도 점검하고 있고, 올해 경기 침체는 일단 예상되어 있고, 개별주들의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는 이미 망가진 상태고요. 그렇죠? 뭐 알파벳, 구글, 아마존닷컴,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좀 나스닥 차트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는 기술주 대비해서 여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한 36,000까지 올라서 한 400% 정도 상승해 있는, 그래도 상승폭이 기술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죠. 차트 하나씩 들여다봐도 플랫하거나 조금 뭐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간 그 정도 수준입니다. 예, 한 리먼 사태 이후, 그리고 뭐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해도 지금 여기서 18,000원에서 32,000, 예, 80% 정도고, 나스닥은 6,600 대비 16,000 올라가서 지금 50%. 그러니까 나스닥도 코로나 이후에 반등 나왔던 것들이 뭐 거의 이제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. 36%.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비슷하게, 코스닥 지수 비슷하게 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좀 오늘은 차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미증시의 행방을 좀 찾아야 되고, 미증시의 행방 방향성을 찾아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, 그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세력 미국, 예, 이쪽의 움직임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. 뭐 애플도 리먼 사태 때 이후 뭐 거의 뭐 100배 가까이 올라간 거고요. 보시면 180달러, 125달러, 그렇죠? 예. 그런데 이제 30% 정도 조정받았고,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. 엄청 많이 올라갔죠. 예. 10달러짜리가 300달러, 그리고 200달러.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만큼 가치가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. 과거 10년 전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의 매출은 다르죠. 그렇죠? 그 매출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했고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근데 많이 올라간 것과 그 많이 올라간 것이 어제도 얘기 드렸던 기관 투자자들,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매수세, 서로 이렇게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, 예, 그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좀 끌어올린 뭐 그런 과열 양상, 예, 비이성적 투기 양상 뭐 이런 걸로 올라갔었다면 이제 버블이 생기고, 그 버블 시장이 나중에 이제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. 예, 펀드 매니저들이 무리일지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거품을 부풀렸다가 꺼트렸다가 하는 왜곡된 시장, 예, 그들의 어떤 움직임, 예, 이게 왜곡이 되었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,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의 상승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, 그 정상적인 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이었다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고, 또 금리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 때문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, 예, 많이 상승했지만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? 엔비디아, 예, 마찬가지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보였습니다. 큰 상승 이후에 이제 큰 하락을 보였고, 테슬라도 마찬가지,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완전히 헤드앤숄더 나오고 여기서 무너지는 200달러 깨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죠.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, 예, 현대차도 그렇고
뭐 우리나라 자동차들 뭐 할부 지금 금융 시장이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예, 무슨 말이냐? 자동차를 사려고 보니 할부금이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큰 거죠. 예. 3년, 4년, 뭐, 5천만 원짜리,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버리면 1, 2천이 이제 이자로 나가는 그 웃지 못할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. 예전하고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. 뭐,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옛날에는 뭐 그냥 할부 받으면 그냥 뭐,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, 이제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, 그 다음에 자금이 신용이 경색되니까 이제 할부 금융 조달 금리 자체가 이제 높아져 버린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3.5%가 아닌 거죠. 예. 그걸 또 지금 은행이나 뭐 이런 게 뭐 담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이라는 담보가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4, 5%, 6%, 7% 나오는데 자동차 금융은 뭐 자동차를 사긴 사는데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하고도 신용이 안 되고 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메타도 이제 완전 폭락하고 지금 마이너스 66% 폭락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흐름인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시가총액 순입니다. 코스트코 홀딩스. 얘는 좀 소비주에 가깝죠. 같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, 네, 그냥 유통기술주,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코스트코, 시스코 시스템, 그 다음에 $10. 얘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엄청난 폭등을 한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굴뚝산업 같이 캠캐스트 마찬가지.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확실히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지금 어도비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. 많이 폭등했던 아이들이 이미 우리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50%씩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의외로 이제 바이오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죠. 근데 선방을 했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은 좀 덜 올랐던 게 있습니다. 예. 다른 쪽보다는 좀 움직임이 좀 덜했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여기 2019년 $200대에서 $260니까 그렇죠. 예. 다른 어떤 이런 코로나 테마주 비해서는 애플 뭐 이런 것들 비하면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지고 있는지 아닌가 뭐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면에 비하면 뭐 지금 HLB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예, 좀 우리나라 바이오주들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죠. 바이오 제약 쪽하고 그렇죠. 넷플릭스 완전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이제 가입자 수가 떨어지면서 또 얘도 폭락을 했고요. 퀄컴, 스타벅스 얘는 또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죠. 그렇죠. 커피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락하고 실적이 감소했다가 다시 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주로서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30% 났지만 스타벅스는 마이너스 30%는 아닌 거죠. 그렇죠. 대신에 나스닥이 폭등했을 때 얘는 별로 반응이 없었고, 예.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AMD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으로 이제 투자 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 그렇죠? 4분기 내년에 대한 죄송합니다. 올해 2023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AMD도 지금 계속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.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삼성전자도 이렇게 다시 이제 전저점이 붕괴되나 하다가 이제 반도체 정부 정책이 나왔거든요. 그러고 장대 양봉이 나온 거라서 조금 요것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. 인텔도 내려앉은 다음에 아직 반등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AMD 역시 마찬가지. 그러니까 하이닉스, 삼성전자, AMD 뭐 이제 PC 수요라든지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사이클 뭔가 역성장 신고가를 매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매출이 작년 대비 기저 효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
뭐 올해를 바닥으로 치고 내년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이제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하겠죠.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IT 사이클이 자동차 사이클이라든지 조선업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뭐 장기 업황 사이클이 아니고 단기 업황 사이클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정받고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가 바닥이다, 올 연말쯤 되면 턴어라운드 가능하다, 흑자 전환 가능하다,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하이닉스, 삼성전자, 마이크로소프트, AMD, 뭐 인텔 이런 아이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. 왜냐면 작년부터, 재작년부터 거의 한 1년 반 정도 조정받았으니까요. 그렇죠? 뭐 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조정받았다고 봐야 되겠죠. 볼까요, 한번? 삼성전자 고점 찍고, 예, 2021년 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, 맞죠? 1년, 2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. 96,000에서 지금 40% 가격 조정, 기간 조정. 예, 그렇기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나쁠 거라고 얘기해서 이제 조정받은 거고. 그래서 오늘 적자 나오고, 뭐, 여기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이제 신호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데, 이제 그런 게 나오냐 안 나오냐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준 거거든요.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240일을 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. 예. 앞으로 좀 좋아진다는 보고서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예. 어찌됐든 시장이 좀 여기서 계속 이제 바닥이 다가왔나, 막 쌍바닥이냐 쓰리바닥이냐, 이게 한번 삼성전자도 이제 막 그런 걸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나, 아니면 올 상반기는 좀 지켜봐야 되나,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, 일단은 우선은 무조건 지켜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. 예. 괜히 혹시나 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, 막연한 그냥 희망감, 근거 없는 희망,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자금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, 내 인생을 걸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을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, 그분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제가 마음대로 그냥 객기로, 그냥 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. 확실한 근거, 확실한 상승 모멘텀 이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바닥 쉬고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사도 되거든요. 그래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6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. 꼭 굳이 55,000원에 사서 8만원에 파는 것과 5만원어치 잘못 샀다가 5만원이 무너지는 것보다는, 시장의 경제가 안정되고 6만원 정도 왔는데 이제 반도체 흑자 전환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완전히 괜찮아지면서 6만원에서 7만 5천원 8만원에 파는 게 투자자들도 마음이 편하고 수익도 나고 저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.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계속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도 미국 시장도 지금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,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, 뭐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크겠지만 실패했을 때도 엄청난 손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예,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애플도 좀 직전 저점이 이제 무너질까 말까 계속 그런 상황이고, 마이크로소프트, 예, 일단은 지지선이 좀 1차적으로 이탈된 거죠. 그렇죠? 단기적으로도 구글도 또 저점이 이탈되려고 하고 있고, 자꾸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계속 추세가 하향 추세를 계속 보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차트 하나하나도 크게도 봤고요, 짧게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저점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,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거는 또 아니네요. 그렇죠? 반도체 업종,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그런 경향을 같이 보이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상, 시장 상황상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아이들은 좀 버티거나 좀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. 그러니까 좀 미국 증시는 싸그리 그냥 전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업황별로, 개별 업종에서 특수하게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종목들은 또 따라서 그거 실적에 따라서 또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, 모든 기업들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겠죠. 그렇죠?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상승하는 기업들은 또 상승하고 있고, 그 와중에서 또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,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로 또 전향되면서 또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, 근데 또 다시 코로나가 불거지기도 하고,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쉽지가 않죠. 정부 정책도 걸려 있고,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업종도 있고, 또 반대로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업종도 있고, 네, 다양하게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냉정해져야 된다.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240일이 좀 이탈되네요. 예, 그렇죠? 예, 보시면 그동안 240일 지지받다 갑자기 툭, 예, 존슨앤존슨, 엑슨모빌, 비자, JP모간, 예, 일라일리, 쉐브론, 마스터카드, 홈디포, FB. 확실히 다우존스 종목들은 뭐 조금 뉴욕, 예, 머크, 신고가 나오네요. 이거 보세요. 이런 걸 보면 셀트리온이나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이제 한번 셀트리온 다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또 셀트리온은 영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테마가 한국 테마를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라고도 또 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. 예, 노보노 디스크, 그렇죠. 신기하죠. 이렇게 바이오 테마 섹터가 괜찮은데 좀 우리는 또 영 안 좋습니다. 월디즈니, 웰스파고, AT&T, 통신주, 캐터필러. 웃기죠.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캐터필러는 또 이거 완전히 포크레인 이런 거잖아요. 중장비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160에서 240까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, 항공주, 예, 이게 모를 일입니다. 정말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어떤 미래 가치, 미래의 변화, 어떤 생각의 변화, 그동안 과거의 어떤 움직였던 그런 것들의 변화. 그러니까 항공주에 대해서 저도 좀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잉,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살아난다는 거죠.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던 게 이제 코로나 3년, 4년, 5년 이제 뭐 함께 가는 거로 판단이 되면 얘네들도 비행기 발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업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, 그러면서도 미증시는 계속 다운사이클을 가면서도 나스닥은 무너지는데 보잉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완전히 스톱하는 것보다는 그런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핀셋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잘 골라내야 되는 거죠. 이게 지뢰밭에서 잘 골라서 그 지뢰를 피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, 이제 완전히 초전문가의 시대가 온 거죠. 예, 정말 잘 하지 못하면 웬만해서는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는 게 미증시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주식을 안 할 필요는 없겠구나. 예, 그래서 50-50. 근데 여기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릴까 말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, 완전히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소중한 자금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그냥 덤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많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, 일단 더 신중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고요. 나스닥 증시를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떤 업종이, 어떤 종목들을 조심해야 될까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술주들을 좀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전반적으로. 네.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어떤 종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감기처럼, 독감 감기처럼, 뭐 코로나라는 그냥 옆에 있는, 우리 항상 옆에 있는 그냥 질병이다라고, 암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침 일찍 오늘 미증시 좀 점검했고요. 또 우리나라 증시 또 나중에 장 열리면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